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MBC와 채널A는 현재 지금 전쟁 중인데요. 이 전쟁 중에 MBC가 보여주고 있는 보도 행태를 보고 있자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언론사가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기의 범위가 무슨 한두 편도 아니고 수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기를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 관계도 안 해보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내보낸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을 갖다가 비호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MBC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전에 이제 MBC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채널A 기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유 이사장의 이제 뒤를 캐려고 했다 이건데요. 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널A의 한 기자가 검찰과의 어떤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MBC가 이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채널A의 기자가 누구한테 접근해가지고 유 이사장의 어떤 뒤를 캐려고 했냐?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이 사람한테 이제 접근해가지고 뒤를 갖다가 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이제 MBC에서 저런 이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모로 조금 의혹의 눈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 교수 같은 경우는 MBC 뉴스가 세팅이 된 것 같다,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초반에 이제 했었죠. 채널A도 마찬가지로 그 보도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공식 입장은 간단합니다. 당시 이제 기자가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한 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이미 파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이제 쓰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중단을 시켰다. 이미 중단을 시켰었던 것이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도하는 거는 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 이게 지금 채널A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MBC의 저 보도를 보고서 이 진 교수의 지금 지적처럼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검찰이 지금 이제 아이폰도 그 해제를 갖다가 하고 잠금 해제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좁혀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저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MBC가 그런 시점에 저런 식의 보도를 터뜨린다라는 거. 그 보도 자체도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뭐 한 사람입니까? 한두 푼 그냥 사기친 사람도 아니라 7천억대입니다. 7천억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액을 갖다가 사기를 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금 얘기를 갖다가 아무런 어떤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거를 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의 말을 갖다가 믿어야 되겠죠. 그 사람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단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보도해야 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일 것인데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쏟아내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애당초에 이 내용 자체를 MBC에 폭로를 했던 사람이 지모 씨인데요. 이 지모 씨가 뭐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지모 씨를 갖다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철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 뭐냐?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7천억대 사기입니다. 7천억대.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던 중에도 600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14년 6월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철인데 그 이철의 말에 지금 이제 언론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같은 경우는 MBC는 이 이철의 서면 인터뷰도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돈을 숨겨놓았을 것이고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2년 정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비상식적인 수사와 재판도 거대한 음모의 단편들이라고 생각돼 두려웠다. 저는 지금 MBC의 저 보도를 보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그냥 일어가지고
야, 정말 진짜 MBC가 가지가지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상파가 맞나? 이게 지금 지상파로서 저런 식의 보도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도 되는 것이냐? 왜?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느끼고 이런 지금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7천억대 사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지금 말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다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이 뭡니까? 다 음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음모라는 거 아니에요. 이 뭐 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7천억대 사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 썼다라는 듯이 음모에 의해 가지고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를 아무런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금 막 그냥 MBC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 부총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죠.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 인수일자를 조율하며 다음 전환사채 발행 시 최 전 의원 5억 원, 최 전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 자금 60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사채 인수 시기를 정하자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상파,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게 제가 귀가 지금 막 의심스럽습니다.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실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실을 지금 MBC는 전하고 싶은 겁니까? 이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해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철 씨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MBC가 지금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게 카더라 통신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이게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이철 씨가 나와가지고 그 지금 7천억대 그 사기를 친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철 씨가 주장했다. 이 지금 뭡니까? MBC가 지금 이철 씨의 무슨 대변인입니까? 뭐 지금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MBC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A 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실제 녹취록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채널A 기자가 허위의 녹취록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기자가 A 검사장과 실제 통화를 했지만 신라젠 사건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통화를 한 뒤 그 음성을 들려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그렇게 제기를 할 거면 MBC 뉴스를 하지 마시고 일기장을 만들어서 일기를 쓰세요. 일기도 아니네요. 그냥 소설책을 사가지고 소설 작가를 하세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저런 가능성도 있다. 뭔데요, 그럼 도대체? 저런 식의 보도를 갖다가 사실관계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시점에 저런 식의 보도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소설책이나 쓰라 이겁니다. 최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딱 한마디인 거죠. 가짜뉴스로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MBC가 지금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저런 식의 카더라 통신들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봐야 돼. 자, 당시에 이제 신라젠이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이 실세들이랑 유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애시당초에 채널A 기자가 지금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이유 자체, 이철 씨한테 접근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채널A 기자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 실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유 이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진 교수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기치고 다니는 데에, 지금 여기서 그가 이철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철 씨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 데에 유 이사장을 비롯한 그 인사들이 줄줄이 들러리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이 비싼 분들이 설마 무료 봉사를 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의혹을 제시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신라젠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봤으리라고 추측하고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하면서 의혹을 일축했다라는 것이죠. 유 이사장은 저런 식으로 일축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혹 자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유 이사장의 그런 어떤 해명도 조금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 이사장이 지금 신라젠 거기 가가지고 강연을 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당시 이제 강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에 30만원씩 60만원을 줬다고 이철 씨 지인 대리인이 얘기를 했던데 저도 사실 그거 몰랐다라고 하면서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라 책 쓰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안 받는다라는 거죠. 50만원 받는 경우는 대개 새 책이 나왔을 때 출판
출판사에서 홍보를 위해 주는 그 정도의 금액인 것이고, 기업에서 만약에 강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밸류 코리아라는 그 회사 자체가 7천억 원을 주무르던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기업에서 강연료를 갖다가 현금으로 준다? 그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비용 처리를 하려면 계좌로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이 현금으로 줬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왜 그 법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MBC가 만약에 제대로 된 지상파 뉴스 채널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근거가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7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사기를 친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도를 갖다가 내뱉으면서 그 이철 씨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진짜 대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